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안입니다. 드디어 이 책의 대단원의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말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에 이 책의 강의 111강을 오늘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우 감개무량합니다. 오늘은 우리 학부모로서 자녀를 깊이 이해하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소통과 리더십이라는 코칭 리더십이라는 주제, 그리고 소주제로 감정 코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코칭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칭 리더십은 왼편 도표의 이 상부축에 있는 것처럼 이 현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변화와 성장하도록 현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로. 그러면 현 상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소통이 잘 되는 상태로 변화하고 더 좋은 쪽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성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코칭 리더십이랍니다. 어떻게 되나? 아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변화, 바람직한 변화가 있는 그런 리더십을 코칭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영향을 준 요소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핵심 요소 중에서 소통은 코칭 리더십으로 바람직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이 밑에 나와 있는 4가지 핵심 요소 중에서 이런 소통은 코칭 리더십에서 바람직한 쪽으로 바뀌게 해줍니다. 이런 소통 중심의 코칭 리더십의 핵심 요소 4가지는 알아주기, 그리고 경청, 그리고 질문, 그리고 피드백,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알아주기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항상 우리 뇌 구조, 뇌 특성에서도 공부했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부모도 포함된 제3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위협적인 사람이냐에 대한 판단이 안 설 때는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도 평상시부터 소통이 되고 늘 대화가 되는 사람인 경우는 알아주기란 것이 단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매끄럽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알아주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게 해주기 위해서는 상대 얘기를 우선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적극적 경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들은 척 해주는 것은 상대가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경청을 바탕으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추임새를 넣고 또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마음이 달라지도록, 누그러지도록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한 메시지, 피드백을 해가지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의 경우 담배 피우는 것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잘 이해를 안 해줘서 늘 대화가 안 되고 매끄럽지 않았는데 담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심정을 이해해주고 어쩔 수 없이 내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경청을 해주고 할 때 경청을 해주고 또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일단 공감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공감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공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학습의 집중력에 현저히 집중력을 떨어뜨린 요소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지 않으니까 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또 남에게 간접 흡연 등의 문제로 피해를 준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재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동의를 받아서 행동을 변화시킨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와 맡겼던 것을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해와 공감과 납득을 통해 내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이게 코칭 리더십이다. 그러면 이 4단계 부분을 다시 한번 코칭 리더십의 4단계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스스로 방어 태도를 허물게 해주고, 2단계는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자녀가 스스로 방어적 태도를 허물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가 됩니다. 공감대 형성은 매우 중요한 단계로 상대와 이야기가 되고 상대 행동을 변화를 줄 수 있는 핵심 단초가 공감이 돼야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상대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질문은 자녀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이때 마음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으로 행동이나 일이나 언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나 성과의 변화로 그래서 위에 그림이 나온 것처럼 알아주기나 경청, 질문,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소통이 되고 관계가 더 좋아지면서 변화와 성장을 가져서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상태로 된다. 라는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감정 코칭이 되겠습니다. 감정 코칭은 앞에서도 한번 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감정 코칭의 원칙은 아이의 감정은 절대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야지 감정을 꾸짖으면 안 된다. 너 왜 엄마 말에 대꾸를 해? 뭐 이렇게 해서 꾸짖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행동은 이해해준 뒤에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문을 열었을 때는 그 행동이 아이 자신과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선을 해줘야 됩니다. 선은 지키도록 한계를 지어줘야 됩니다. 감정은 이해하지만 행동에 한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게 감정 코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앞에 우리 인성파트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5단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감정을 포착을 해서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서 이해와 공감이 형성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빠진 그 관계를 감정을 포착하면서 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을 종교로 삼아야 돼. 나빠진 관계를 도리어 종교로 여긴다. 아이가 감정을 보일 때 짜증나고 회피하거나 버릇을 고치기 위한 귀찮은 일거리가 아니라 감정 코칭을 해서 아이를
감정을 이해하고 꾸짖지 않고 이해하고 그래서 공감을 유도하고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그래서 고치도록 하는 것. 감정 코칭에서 아이가 성숙해질수록 도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그리고 감정을 공감해주고 교사 학생의 능동적으로 개입하면서 긍정적 관계를 만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단계로 불확실한 감정에 구체화하거나 명료화해서 이후로 논의가 가능하고도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내가 기분이 매우 언짢은 상태다 등에 내 마음을 제대로 읽도록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상대 밖으로 불편한 마음이나 불만을 터뜨렸을 때 그 불만을 터뜨렸을 때 상대는 그 감정을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기분이 나빠서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나약함에 대한 실망감 표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제대로 읽고 이름 붙이고 그 부분을 해소해가는 작업을 그런 부분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감정 부분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고쳐주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 그래서 감정을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할 수도 있게 한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 자기 마음을 스스로 읽도록 해주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에게 안 좋고 남에게 안 좋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바람직한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 공부한 대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코칭 리더십의 4단계인 알아주고 경청하고 그 경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질문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고쳐줘야 할 행동에 대해서 뚜렷이 드러내놓고 그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본인이 선택해서 변화하도록 해주는 그런 코칭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정 코칭으로 아예 감정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나 행동은 교정해 줘야 한다.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해서는 한계를 명확히 지어주는 것이 제일 참으로 중요하고 그게 부모의 도리고 그걸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대단원의 이 책의 내용 불확실한 미래교육 창의성이 답이다 라는 책 310페이지 걸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11강 마지막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소감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16일 2020년 12월 16일 첫 강좌 1강을 답지한 이후 만 3개월 만에 111강으로 마지막 대단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책의 내용을 서툴지만 정성껏 영상 작업을 하여 유튜브에 답지한 것에 대해 대단히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강좌 녹화를 계기로 이 중에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 따로 자료를 보강하여 별도로 세밀한 준비를 통해 별도의 책을 집필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 책은 교육 전반에 관한 인성, 학습,
장의성, 학부모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실용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책에서는 인성이나 학습, 창의성, 학부모 등 대주제 중에서 한두 주제를 선택하여 집중하여 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재밌는 소재를 발굴하여, 예를 들어서 제가 읽다가 느끼면은 좋은 책이 있다면 책 내용을 소개한다는 것 등 좋은 소재를 발굴하여 탑재할 계획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